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의 불안감이 이제 출렁거리는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 불안감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표 불안의 단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발표 불안의 단계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가 발표 불안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와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 이 정도면 발표 불안이 어느 정도예요? 뭐 경증인가요? 아니면 중증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발표 불안이 개선돼야 되는 어떤 포인트는 내가 발표를 회피하기 때문에, 또는 발표의 상황을 어떤 마주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개선의 정도가 필요하다, 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발표 불안의 단계는 우리 한 개인이 발표를 맞이하는 순간부터 이 불안의 정도가 발표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발표 불안을 5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5단계입니다. 자, 발표 불안의 0단계는 어떤 거냐면, 발표가 내가 지목되기 전, 그러니까 발표자로 내가 선정되기 전까지의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오늘 발표 누가 하지?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대부분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이거나 아니면 가슴을 졸이면서 제발 나만 아니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동욱 너 당신이 발표하세요, 뭐 이렇게 발표자로 지목되는 순간 전까지 계속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단계를 발표 불안의 0단계라고 합니다. 발표 불안의 0단계에서는 내가 지목 안 당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방법들을 막 쓰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쓰는 방법들을 보면 뭐 직장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 레크레이션 강사분이 발표자로 지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시계를 푼다, 아니면 장식구를 푼다, 그러니까 최대한 특징이 없도록 좀 있던 그런 무난하게 선택한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발표가 선택될 만한 상황을 미리 피한다,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상황을 미리 회피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발표 불안의 1단계는 뭐냐면, 발표자로 지목되고 나서부터 발표 날까지의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발표의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표의 준비 단계에서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발표 날을 생각하면 콩닥콩닥하고 긴장되는 상황들이 계속돼서 점점 보통 이렇게 불안감이 올라가죠. 그런데 대부분 이 불안을 할 때 이 불안감을 미루거나, 그러니까 회피하거나 어떤 다른 생각을 하거나 발표 상황들을 발표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룸으로써 불안감을 낮추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루다가 갑자기 발표 얼마 안 남았을 때 벼락치기로 막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이 불안해서 늘 미루다가 벼락치기를 해서 준비가 늘 부족해서 더 불안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단계는 뭐냐면, 2단계는 발표 당일날, 발표 순간까지의 불안입니다. 발표 당일날 내 앞에 사람들이 발표를 하면서 점점점 내 차례가 오면서 올라오는 긴장과 불안감, 그 다음에 내가 발표하러 걸어 나가면서까지의 그런 가슴 두근거림, 호흡이 가빠짐, 이런 신체적 불안감들이 증폭되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이 2단계에서 발표 불안의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는 최고조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0단계부터 2단계까지 대부분의 이런 곡선의 그래프는, 불안도의 곡선의 그래프는 점점 서서히 올라갔다가 이 2단계에 대해서 피크를 치고 이 3단계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3단계라는 것은 발표하는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긴장도가 떨어져요. 저도 이 카메라를 켜고 발표를 하고 어떤 강의에 가서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처음에서 긴장도가 올라가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불안감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안감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거냐면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예측하지 않은 청중들의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로 하여금 큰일 났다. 또는 저 사람은 내 발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나 본데 좀 형편없이 받아들이나 본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본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분들이 있는데요. 3단계에서 이런 분들은 떨어지지 않고 불안감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4단계는 뭐냐면 발표가 끝난 다음에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무대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죠. 아까 그랬어야 되는데, 아까 실수하면 안 됐었는데, 아니면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내가 발표하는 도중에 불안해서 빨리 마치고 내려오면서 또 이러네, 또 잘 안 되네, 뭐 이런 후회와 자책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여금 불안의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이 발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이 긍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생각의 오류들이 같이 증폭되면서 이런 감정들이 계속 지속되고요. 이 4단계는 다음 발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내가 발표를 이번에도 망쳤으니까 난 다시는 발표 안 할래. 난 더 이상 발표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또는 나는 이 무대에 오를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감정들이 증폭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발표 불안의 곡선은 어떤가요? 발표 불안의 이상적인 곡선이란 존재하긴 하지만 이 정해진 것들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런 불안의 커브들이 완전히 플랫하게, 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의 불안감이 이제 출렁거리는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 불안감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하고요. 본인의 발표 불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나는 어느 단계의 불안감이 되게 높은 부분인가, 또는 이 단계에 맞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에 맞게 대처법이 중요할 텐데 0단계의 경우에는 당연히 회피를 안 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뭐 아니면 발표의 상황들을 아예 마주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회피하지 않고 일단 부딪혀 보려는 마인드, 그리고 도망치지 않는 그런 행동력,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 1단계는 발표 준비에 몰입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불안감은 증폭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발표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점 불안감은 증폭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발표 준비부터 차근차근히 한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1단계의 대처법이고요. 2단계는 결국은 이 발표 당일날 불안한 이유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이런 재앙화의 생각의 오류들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는 거 한 가지랑,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떨리고 있는 신체적인 불안 증상, 가슴 두근거림이나 아니면 호흡의 가빠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올라오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들을 계속 억누르려고 하거나 뭐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더 불안감이 증폭된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거 불안감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구나, 그리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잘 안 된다라는 이런 파국적인 생각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만 하지 않으려는 노력만 하시면은 오히려 잘 넘어가실 수 있어요. 발표 불안의 3단계에서의 대처법은 결국 이 청중의 반응, 내가 발표하려는 내용에 몰입을 하고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독심술의 오류들, 청중의 반응들을 예상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가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또는 실수에 대해서 오래 잡고 있거나 뭐 이런 반응들, 우리가 어쩔 통제할 수 없는 반응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준비한 내용들을 그냥 담담하게 몰입해서 전달한다. 이렇게 몰입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대본대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1, 2, 3, 4의 순서대로 대본이 전달되어야만 좋은 발표냐?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본들은 청중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을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1, 3, 4, 2 순서로 가도 되고요. 또 중간에 2가 빠졌다고 해서 형편없는 발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어떤 대본을 준비했는지 또는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발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4단계에서 발표 불안의 대처법은 여러분들이 끝난 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발표에서 잘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은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잘한 부분은 이런 다음부터 어떻게 이런 장점들을 극대화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한 부분을 무시하는 이 긍정적인 것을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오류 이 부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비디오 피드백 역시도 발표 불안을 4단계를 낮추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툴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늘 이 영상을 확인하면서 이때 내가 말이 꼬였는데 이때 좀 잘 안 됐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번에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이 부분들은 나쁘지 않네, 이 부분들은 전달이 잘 됐네,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자신의 모습을 찍어보고 피드백할 수 있는 비디오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신의 발표 불안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단계를 그려봄으로써 이 자신의 발표 불안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자신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발표 불안의 어떤 효율적인 대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